안녕하십니까. 도리사진연구의 대표 도리입니다. 저희가 어제는 색상 모드와 컬러 비트 심도에 대한 공부를 했죠. 이 이제 색상 모드와 컬러 비트 심도라는 이제 이 얘기는 저희가 여기 사실은 필터를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색상 모드 하면 여러분이 뭡니까? 뭐 흔히 말되죠. RGB, 뭐 CMYK, 뭐 등등 뭡니까? 또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컬러 모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색상 모드에 이제 이 채널이 RGB가 뭐 RGB 채널이 있잖아요. RGB가 또 CMYK 하면 CMYK 채널이고요. 그 색상들이 혼합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먼저 뭡니까? RGB를 이제 우리가 따진다면은 RGB는 레드하고 그린하고 뭡니까? 블루의 색상에서 이제 우리가 말한 그 컬러 비트 뎁스냐 컬러 비트 심도라는 게 있죠. 심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나갑니다. 그 색상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색상을 우리가 모델에 있어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쓸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빨리빨리 좀 흘러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뭡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여기 보시면 있죠. 모드 중에서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 여기 이미지하고 클릭하시면은 지금 먼저 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이걸 먼저 보실 수 있어야죠. 이렇게 일단 5명 이것도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뭡니까? 도큐멘트 창이라고 하죠. 하나의 작업 창인데 작업 창에서 앞에 있는 예제라고 써 있는 것은 뭐예요? 얘는 파일명이고 뒤에는 우리가 다트 JPG는 익스텐션 네임이죠. 확장자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at 영어로 at이라겠죠. 영어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at라고 쓰면 되죠. at 이렇게 전체 사이즈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200% 확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100% 확대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여자 그 파일명이 파일nem이 여자 5명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예요? 확장자도 JPG고 그다음에 at하고 100%인데 200% 확대시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색상 모드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색상 모드를 뭘로 쓰느냐? 하고 뭡니까? RGB 색상 모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RGB.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뭡니까? 저희가 영상 우리가 이 어디에서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모니터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폰 모니터 우리가 뭡니까? 그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죠.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는 뭐 프로젝터 같은 거 다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저희는 RGB 이 색상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죠. 뭐 랩 컬러로 사용하는 코닥 같은 경우도 있었죠. 뭐 TV 같은 것도 있었고, 하지만 대부분 거의 다는 뭡니까? RGB 색상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RGB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뭐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8하고 샵 이게 뭡니까? 바로 비트 심도입니다. 컬러 비트 뎁스 해가지고 뭡니까? 8비트 뭡니까? 이미지다 뜻이에요. 이것도 8비트 이미지다 뜻입니다. 이걸 여기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저희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래 보시면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도큐멘트하고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200% 확대가 되어 있고 여기도 볼 수 있어야죠. 200%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도큐멘트라고 DOC는 도큐멘트를 말하죠. 이 문서는 57.1kb라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방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지금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가 비트 심도하고 뭐냐 저 칼라 모드와 비트 심도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확대된 것, 그다음에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 빛의 삼원색인 RGB 색상 모드는 RGB 채널 모델을 사용하여 각 픽셀의 강도값을 할당하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또 하면 더 길어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8비트 지금 8비트였습니다. 8비트면은 채널당 뭡니까? 8비트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채널이 RGB 채널을 쓰고 있습니다. 세 개를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R 레드 채널이 얼마입니까? 바로 자 어디서 어디까지? 자 0에서부터 뭡니까? 255까지. 그러니까 0에서 255니까 뭡니까? 우리가 말한 이 개수는 몇 개예요? 다 0부터 시작했으니까 256개죠. 얘도 똑같이 뭡니까? 이와 같이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몇 개예요? 0부터 255. 이것도 뭡니까? 똑같이 뭐예요? 0부터 자 이와 같이 255 이렇게 따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뭡니까? RGB 채널 3개에서 뭡니까? 지금부터 자 색상 혼합을 하는 거예요. 만약 레드 채널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가 말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0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합성은 000이 되겠죠. 이와 같이 3차원적인 뭡니까? 모델입니다. 얘 앞에가 RGB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3차원 벡터 공간이라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000이다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블랙을 표현합니다. 만약 뭐 끝에 있는 255, 255 그랬습니다. 255, 255, 255 뭡니까? 우리는 이것은 화이트를 말하고 그 다음에 레드가 255고 나머지는 00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레드, 즉 레드를 말합니다. 붉은색을 말합니다. 또 거꾸로 뭡니까? 이거 뭐예요? 0 이번에 뭡니까? 0 하고 뭡니까? 얼마예요? 255, 0 됐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린을 말하고 또 뭐예요? 00, 255 가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블루를 말하는 거죠. 또는 뭡니까? 색상들이 혼합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0하고 255 사이입니다. 뭐 여기가 뭐 10이고 여기가 뭡니까? 뭐 10이고 여기가 뭡니까? 뭐 250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는 블루 쪽에 가깝죠. 블루인데 완전한 블루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 색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RGB 색상 모드란 것은. 자, 그래 자, 봅시다. 그럼 뭐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는가? 그렇죠? 어느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어느 정도 만드느냐? 우리가 RGB 모드에서 RGB 모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이 서서히 0부터 뭡니까? 밝아지는 거죠. 채도 어두운 쪽이 이쪽이에요. 쓱 어두운 쪽에서 여기서 0이면 블랙입니다. 255면 아주 밝아요. 이렇게 쭉 가는데 총 칸이 몇 개 있다고요? 차차차차 그런 게 몇 개예요? 1, 0, 1, 2, 3, 4, 쭉 255예요. 여기도 255예요. 이것도 250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255 중에 하나 뽑으니까 뭡니까?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255가지죠. 255가지. 여기도 고는 n드니까 뭡니까? 우리가 논리학에서 뭡니까? 곱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G도 뭡니까? 250개 뭡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라데이션, 색상 그라데이션 하나 뽑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255. 고니까 또 n드니까. 그 다음에 255. 이게 몇 색입니까? 바로 계산기를 하면 우리가 1600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250을 250을 하고 뭡니까? 삼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1600 됐습니다. 1600 한 58만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즉 색상 가지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255, 255, 255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색상 가지수는 몇 개라고요? 바로 몇 색상을요? 자, 1600만 정도, 1600만 가지를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뭡니까? 바로 255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2의 8승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2의 8승이 255가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하나의 뭡니까? 2의 8승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것은 몇 비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8비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비트나 무엇이냐?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칸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여덟이 있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전기다 보니까 01밖에 우리는 01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도 01 선택하고 01 선택하니까 방법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자, 우리는 이 컨비네이션 많이 되는 거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요. 하나 선택하고 오니까 논리학에서 곱하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뭡니까? 그러니까 2의 8승이 되는 거예요. 2의 8승은 바로 뭡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256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6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256, 256. 그렇게 했더니 뭡니까? 우리가 색상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총에서 몇 가지다 다 해서 이와 같이 자 8비트 이미지에서 여기 나와 있는 8비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비트였죠? 8하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요. 8하고 써 있는 이 8비트에서 얻어낼 수 있는 총 색상은 바로 뭡니까? 1600만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8비트가 이래 할 텐데 뭡니까? 16비트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겠죠. 감 잡았습니까? 16비트라는 것은 계산하면 뭐 색상이 엄청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저희는요 RGB 모델이 어떻게 색을 만들어내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로 보고 있는 게 다 뭡니까? RGB 모니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인쇄할 때 쓰는 게 뭐냐면은 색상 모델은 CMYK입니다.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RGB가 아닙니다. 자, CMYK 모델입니다. CMYK는 인쇄에 사용되는 컬러 모드라겠죠. 다시 말해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4개의 컬러를 기본색으로 사용하죠. 각 픽셀에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항상 픽셀이죠. 인쇄도 픽셀입니다. 이것은 원색 인기의 비율이 할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뭐 픽셀을 이렇게 하나의 픽셀을 우리가 인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나의 뭡니까 픽셀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내용 정사각형 픽셀 인쇄 이거 하나 확대했더니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방금 RGB 모드는 뭡니까 되어 있습니까? 얘를 픽셀 하나를 안에를 딱 쳐다봤을 때 안을 쳐다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픽셀 안을 하나 쳐다봤을 때 이렇게 쳐다봤을 때 아이고 계속 그러시네요. 잠깐만요. 자, 이 픽셀이라고 합시다. 픽셀 안을 쳐다봤을 때 방금 픽셀을 색상을 칼라라고 할 때 만약 이게 흑백이라고 하면요. 채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합시다. 한번 같이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죠. 흑백은요. 그레이스케일은 우리 옛날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배불뜨기 모니터 보면은 총이 하나 있었어요. 즉 뭡니까? 총이 하나 있습니다. 흑백이기 때문에 그 흑백에서는 뭡니까? 만약 총을 아주 강하게 쏴면은 흰색이 되고 총이 뭡니까? 아주 압력이 전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백색이 되죠. 압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압력이 뭡니까? 중간 정도예요. 그러면 중간적으로 해석이 됐던 거예요. 128 정도. 또 압력이 뭡니까? 강한데 뭐 약한 아주 없는데 조금 압력이 있어요. 그러면 검정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뭡니까 흑백 칼라를 만들었거든. 흑백 사진을 만들었고 흑백 뭡니까 모니터를 TV를 봤거든요. 모니터 출력시켰거든요. 칼라는 그렇지 않죠. 총이 몇 개 있었어요. 바로 총이 3개 있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되겠어요. 이 안을 구성할 때 이제 픽셀입니다. 확대시키면 어떤 우리가 뭡니까 영상으로 다 확대시키면 이렇게 같이 하나의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픽셀로. 이 픽셀을 구성할 때 방 그레이스케일은 뭡니까? 채널 하나밖에 없겠죠. G 그레이스케일 하나만 있어요. 이와 같이 그레이스케일하고 하나가 딱 그레이스케일하고 하나만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하고 하나만 있는데 이와 같이 RGB는 뭡니까? 채널이 RGB하고 레드 채널 총이 칼라 TV 하면서 총이 3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 둘, 3개가. 이 3개 총이 뭡니까? 총을 쐈던 거예요. 쏴서 화면을 우리가 영상을 구성했던 겁니다. 모니터를요. 그래서 이 세 색이 뭡니까? 강도가 똑같은 강도로
한 점을 딱 찍어요. 자, 이 한 점에다 뭡니까? 똑같은 강도로 쌉니다. 강도가 뭡니까? 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블랙이 됐고 255, 255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강한 강도죠. RGB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픽셀은 흰색이 됐고 또 뭡니까? 이게 뭐예요? 128, 128, 128 하고 뭡니까? 똑같은 한 점에다가 세 총을 쏴요. 이 점에다가 한 점에다가 뭡니까? 뭘 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총을 막 쏴대는 거예요. 같은 강도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도가 똑같이 압력이 128이란 거예요. 그러면 중간 회색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만약 뭡니까? 강도를 10, 10, 10 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뭡니까? 어두운 회색이 나오고. 우리가 RGB 모델은 이렇게 이제 쌌던 거예요. RGB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영상입니다. 한 픽셀로 보면 돼요. 픽셀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뭡니까? 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네모 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돼요.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의 우리가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보일 때 이와 같은 점을 우리 하나 픽셀이라 하고 이 픽셀에 대해서는 우리가 RGB는 이렇게 썼고 그레이스케일은 뭡니까? 채널이 하나 있고 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뭡니까? 바로 흑백 TV였을 때 총이 하나가 있었고 뒤에 이렇게 전자총이 하나 있었어요. 이놈이 막 쐈습니다. 단지 압력만 달려 쐈죠. 그런데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RGB 우리가 모니터 칼라 TV가 나왔지 어느 순간에 칼라 TV부터는 뭡니까? 되겠습니까? 총이 세 개가 생겼습니다. RGB. 그래서 뭡니까? 바로 압력, 레드 압력, 그린 압력, 블루 압력에 따라서 뭡니까? 색상이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압력이 똑같잖아요. 111, 50, 50, 50, 뭐 100, 100, 100, 뭐 111, 111, 111 가면 다 회색 계통입니다. 세 색이 모두 같은 색이 혼합이 되면은 이와 같이 만약 뭡니까? 뭐 150, 150, 150이에요. 세 개가. 압력이 그럼 이것은 회색입니다. 회색 중에서 뭡니까? 중간을 좀 넘었으니까 약간 밝은 회색이라고 봐야죠. 만약 뭡니까? 200, 200, 200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밝은 회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값이 많이 달라지면 그때 컬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총에서. 우리가 뭡니까? 이게 RGB 모델이고 이번에는 뭡니까? 우리가 CMYK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방금 우리가 말한 비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8비트 모델로 8비트를 많이 쓰죠. 8비트라는 것은 하나의 채널당 뭡니까? 255 칸으로 쫙 형성된 거예요. 255, 256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0부터 255. 예, 그러지만 저희가 뭡니까? 지금 뭐 하는 것은요. RGB라는 것은요. 인쇄입니다. 하나의 픽셀에 이와 같이 하나의 픽셀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픽셀을 이 인쇄 용기도 엄청나게 확대하면 이게 네모로 돼 하는 픽셀로 되어 있죠. 이 픽셀을 색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때 뭡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여기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CMY로 되어 있습니다. C는 사이언, 이것은 마젠타, 옐로우죠. 이렇게 뭡니까? 삼색으로 뭡니까? 우리가 얘기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삼색인데 농도입니다. 사이언 농도가 강하면요. 이것은 사이언 톤에 강하고 마젠타 톤 농도입니다. 농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 농도를 뭡니까? 사이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사이언이 뭡니까? 앞에가 사이언이에요. 뭐 100이 최고로 갑시다. 그때 뭡니까? 사이언이 뭡니까? 뭐 50%, 여기가 뭡니까? 뭐 20%, 여기가 30%였어요.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색상을 분포를 섞어서 만들 잉크입니다. 이거 CMYK 잉크예요. 잉크를 이와 같이 자 사이언 잉크, 마젠타 잉크, 옐로우 잉크로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 잉크가 000이에요. 섞이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흰색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얼마예요? 100%, 100%, 100%입니다. 완전히 100%예요. 농도가. 그럼 이것은 뭡니까? 블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미안하게도 이론적으로는 뭡니까? 뭐예요? 검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하트 만든 물감은 뭡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검정색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블랙을 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블랙하고 쓰면 좋겠지만 이미 뭡니까? 어디에서요? RGB 컬러에서 뭡니까? B하고 썼기 때문에 블랙에서 이렇게 BLACK입니다. 그래서 K를 따서
K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블랙 검정에서 이게 하나를 더 추가해 준 거죠. 그러니까 검정색을 잉크를 뿌릴 때는 바로 K 블랙을 별도로 뿌려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색들은 이놈들이 혼합이고 또는 뭐 검정도 못 쓰게 있죠. 검정도 검정을 진한 걸 만들 때는 검정을 또 혼합해 쓰면 좋습니다. 그 말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뭐 CMYK는 바로 인쇄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나오고 그다음 뭡니까 저희는요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MYK하고 뭡니까 넵칼라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모니터상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비교하면서 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하나를 똑같이 복제를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복제라고 합니다. 이미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알트 5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듀플리케이트 하시면은 도큐멘트 이름을 쓰란 말이죠. 그냥 내 쓸게요. 예, 이제 카피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도큐멘트가 두 개 생겼어요. 뒤쪽에다 컨트롤하고 플러스하고 여기다 보면 지금부터 제가 뭘 합니까? 자, 여기는 RGB 컬러고 보시면은 이것은 CMYK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하고 모드 보시면은 여기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드 보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비트맵부터 멀티플라이까지가 뭡니까? 바로 색상 모드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8비트, 16비트, 32비트가 바로 뭡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비트 심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RGB 컬러를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CMYK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이제 뭐 물어보겠죠.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막 했는데 한번 우리가 영어로 간단하게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지나갈 수는 없는 거고 뭐라고 했냐면은 You are about convert to CMYK 얘기했습니다. 너는 지금 막 CMYK로 뭡니까? 컨버트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Using the US Web Coated 버전 2 프로파일 이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그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프로파일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걸 선택했게 되겠습니다. This may not be what you intended. 네가 의도했던 거다고는 뭡니까? 다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자,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얘는 choose OK 하고 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OK 말없이 OK 합니다. 자, 색상.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약간 이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똑같은 이 이미지하고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였죠. 이렇게요.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보시면은 얘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JPG하고 이 카피 하나 복사했죠? 이렇게 하나. 그런데 얘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RGB입니다. 근데 얘는 뭐로 바뀌었어요? CMYK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비트 심도는 똑같이 8비트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용량에 대한 변화를 볼까요? 용량은 여기 봤더니 밑에가 뭡니까? 아래 하단입니다. 제가 하단이니까 이렇게 좀 화면을 크게 볼까요? 하단 봤더니 57.1kB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얘는 76.2kB입니다. 약간 더 커졌지요. CMYK를 변경하면서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는요 RGB 하나 있습니다. 자, 색상 한번 볼래요. 이게 RGB고 이게 똑같은 CMYK를 변경했을 때 색상이 자 뭐였습니까? 채도가 빠진 느낌이 보이고 또 명도가 좀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 보여요. 여러분이 이때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니터는요 CMYK 모니터가 아니에요. 종이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 RGB 3개 총으로 뿌려주는 뭡니까? 영상을 뿌려주는 뭡니까? RGB용 모니터예요. 그런데 CMYK 영상이 보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CMYK는 종이에다 뭐 할 때요? 잉크를 뿌렸을 때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종이가 아니거든요, 모니터가요.
전자총 3개 가지고 RGB 총 가지고 막 쏴대는 놈한테 어떻게 해요? 종이처럼 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스파이더 같은 캘리브레이션 또는 뭡니까? 모니터가 캘리브레이션 잘 받을 수 있게 그런 색상 모델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이 모니터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이게 어도브 칼라 모니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통 모니터는 일반 모니터는 뭡니까? RGB 칼라 모니터죠. sRGB 모니터입니다. sRGB 모델은 우리 옛날에 전에 공부해봤죠. 모델이 좀 이렇게 뭡니까? 협소하죠. 좁지요. 그러지만 어도버 RGB입니다. 어도버 RGB 모니터 우리가 이 색상 모니터는 뭡니까? 좀 넓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비슷합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CMYK 뭡니까? 우리가 색상 모드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뭡니까? 그냥 일치만 되면 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무슨 파일을 RGB를 CMYK로 에뮬레이트 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얘를 RGB를 어떻게 했어요? 종이에다가 내가 얘를 RGB 이 사진을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다 하고 자기 추측해서 보여주는 거지 정확한 색상이 아니란 거예요. 종이에다가 인쇄했을 때 이게 나오느냐? 만약 이해하고 뭡니까? 종이하고 인쇄했을 때 둘이 일치한다면은 이해는 뭡니까? 속된 말로 말합니다. 어도버 RGB 모니터 쉽게 말하면 이 색상 영역이 뭡니까? 뭐가 비슷합니까? CMYK 비슷하고 또 뭐예요? 모니터가 우리가 말한 뭡니까? 스파이더 같은 거로 뭡니까? 뭐합니까? 정확히 그 색상을 에뮬레이트 시킬 때 색상을 맞춰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다 돼 있는 이 모니터인가 아닌가에 따지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모니터라면은 색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가 CMYK라고 보이는 이 색상이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종이에 인쇄했던 색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같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모니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에 뭡니까? 똑같은데 뭡니까? 200만 원, 300만 원 하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조 그리고 뭡니까? 막 N 일본의 N 무슨 이렇게 나가죠. 그런 들이 하나에 뭡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6, 7만 원 한 건 먹일 텐데 LG 겁니다. 얘도 뭐 캘리가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기본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LG는 엉뚱한 일을 많이 하죠. 굉장히 좋은 것들을 싸게 팔 때가 있죠. 그런 일이 많아요. 가끔 LG가 사면 좋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저희가 보시면은 색상은 달리 보일 거예요. 컬러하고. 그래서 인쇄를 했을 때 내가 모니터 보인 이 색이 정확히 출현되냐 그러면 이 모니터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CMYK를 바꿨는데 여기서 봤던 색상하고 인쇄하고 색상이 약간 틀어져 있어. 근데 또 틀어진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인쇄할 때도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CMYK가 뭔지 알았을 거예요. 인쇄용이다. 인쇄용 잉크다. 사이언 마젠타 뭡니까? 옐로우, 블랙 이것은 여러분 잉크색입니다. 잉크예요. 농도를 혼합을 해서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이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바로 뭡니까? CMYK인데 그럼 여기 왜 있냐가 에뮬레이트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RGB 모니터라니까요. 모니터에다가 잠깐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에뮬레이트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말한 CMYK 뭡니까? 영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인쇄를 했을 때 그 정도지. 이 모니터가 CMYK 모니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CMYK는 잉크기 때문에요. 자,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기다리면 끝도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거예요. 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넵 칼라라는 게 있는데요. 넵 칼라였어요. 우리 책 지금 보고 있죠? 책에 보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 세 번째 보시면은 지금 제가 책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은 잘 안 보고 내용 안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넵 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넵 컬러. 넵 컬러가 있습니다. 봐요. 우리가 방금 여기서 나와 있던 뭡니까? RGB 모델 할 때 뭡니까? 뭐 R 뭐 뭡니까? 0에서 250 중에서 레드 채널 중에서 250 중에 선택하고 압력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뭐예요? 그린도 그 압력이 있죠. 전압의 압력이 있죠. 얼마 선택하고 해갖고 색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숫자로 된 이론적으로 된 색이 뭡니까? 정확히 맞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색상을 뭐 레드가 100이고 뭐 그린이 얼마고 뭐 그린이 뭡니까? 그린이 뭡니까? 뭐 150이고 블루가 뭡니까? 200일 때는 무슨 색이다 하고 딱 정의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숫자의 조합이지 색상이지 상상의 색상이에요. 이론상의 색상입니다. 그냥 기계적인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색을 보고 무슨 색이다 하고 뭡니까 방금 숫자의 조합에서 했는데 인간은 그 색을 뭡니까 그 색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A라는 색이라고 말했습니다. A 색이 바로 뭡니까 레드가 100이고 뭐 그린이 뭡니까 150이고 블루가 200이다 하고 했는데 인간 눈은 그렇게 안 봐요. 그 색을 A라고 안 봐요. 그건 A 다시라고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이렇게 한번 강의하면요. 자, 어느 픽셀에 대해서 하나의 픽셀이죠. 이 픽셀을 딱 보는데 이 픽셀이 이렇게 돼요. 이 픽셀이 되는데 이 픽셀을 자, 이 픽셀 안을 봤더니 이게 구성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색이 A라는 색이에요. A 하는 색인데 이 A라는 색이 구성이 예를 들어서 100, 레드 100이고 블루가 150이고 아닙니다. 150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린이 뭡니까? 200이에요. 근데 뭐냐? 그죠? 블루가 200이고 그린이 이거 그린입니다. RGB니까 이렇게요. 200이에요. A라는 색상이. 근데 인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색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색을 뭐로 안 보는 거예요? 이 색을 얘를 이 A라고 안 보는 거예요. A라고 안 보면 뭐로 봅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로 얘는 A 다시야 하고 보는 거예요. 봤더니요. 한번 자세히 실험실에서 봤더니 그렇더라 이거 인간이요. A라고 말 안 해요. 이렇게 A 다시 B라고 했는데 여기서 B 다시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인식하더라 이거예요. 그 인식하는 바로 뭡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그 컬러를 우리는 넵 컬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넵 컬러. 자, 넵이 우리가 실험실이죠. 실험실 색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넵 컬러를 사용했던 게 바로 뭐냐면 코닥사에서 뭡니까? 바로 코닥사의 CD하고 뭡니까? 컬러 TV 등에서 이 넵 컬러를 사용했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뭡니까?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해요. 여기 방금 여기서 제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RGB를 뭐로 보냈습니까? 방금 할 때 우리가 CMYK 보냈죠? 보낼 때 바로 보내지 마시고 그 말입니다. 한번 저희가 중간 단계에서 한번 랩 컬러로 한번 뭡니까? 어떻게요? 이와 같이 랩 컬러를 한번 거쳐서 한번 가라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1시간짜리 강의인 줄 알고 있죠? 거의 1시간이요. 자, 제가 또 너무 기대지만 뒤에는 약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랩 컬러를 다시 제가 하나 얘를 지우고요.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CMYK로 항상 우리는 보는 그 인쇄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또 듀오톤 하나 복사할게요. 여기 듀플리케이트 하나요. 이렇게요. 이제 복사. 왜냐면 원본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렇게요. 얘를 컨트롤하고 뭡니까? 플러스 했습니다. 컨트롤 C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니 보인가? 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맞죠? 똑같습니다. RGB 8%, RGB 8%, 300%는 200%고 확대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마이너스 200% 높게 하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뭡니까? 저희가 뭐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얘를 지금 RGB를 CMYK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여기서 뭡니까? 모드에서 먼저 한번 랩 컬러로 바꾸신 다음에 바꾼 거예요. 그럼 보실까요?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랩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뭡니까? 얘는 RGB가 똑같은 이미지인데 얘는 뭐로 바뀌었어요? 랩으로 바뀐 거죠. 바뀐 후에 뭡니까? 뭐로 바꾸라고요? 그럼 이미지 두 개 비교해 봅시다. 큰 차이는 안 나요. 두 개가요. 그렇죠? 이렇게요. RGB하고. 그 다음 여기서 뭡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넥 팔라예요. 얘가요. 넥 팔라이죠. 그런 다음에 CMYK로 바꿔라 이렇게요.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좋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로 바꾸지 말고 한 단계 거쳐라 그 말입니다. 자, 예,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이것은요 채널이 한 개밖에 없죠. 그레이 스케일은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책에다 좀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 이 그레이 스케일의 회색 음영 모드라고 말하죠. 이것은 256 그라데이션, 다시 말하면 뭡니까? 8비트 그라데이션, 우리가 뭡니까? 8비트 음영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RGB는 그 8비트가 몇 개 모였어요? 3개가 모였잖아요. 255, 255, 255가. 근데 얘는 몇 개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픽셀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픽셀에 뭡니까? 뭐가요? 픽셀에 우리가 칼라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모이죠. 뭐가 있습니까? 세 개가. 여기가 RGB 하고 뭡니까? 세 개 이와 같이 색상이 뭡니까? 모여서 천열이 모여서 하나의 칼라 색상을 만들었는데 그레이 스케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열이 하나. 그러니까 G라고 쓸게요. 그레이 스케일. G니. 칼라는 뭡니까? RGB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0 똑같아요. 쭉 1, 2, 3, 4 쭉 그레이 스케일 밝아집니다. 서서히. 자, 블랙 서서히 밝아져서 여기가 뭡니까? 바로 완전 흰색이 되는 거죠. 끝에 가요. 255 이렇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칼라 TV가 바로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전압이 뭡니까? 뭐일 때요? 전압이 0이에요. 그러면 검정이 되는 거예요. 뒤에 총이 있어서 전기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까만 통이니까 검게 나오겠죠. 픽셀이요. 전압이 뭡니까? 조금 세요. 조금 세서 뭡니까? 이 정도 와서 뭡니까? 10이었어요. 전압이. 그럼 뭡니까? 검정 회색이 되는 거예요. 검정이니까. 전압이 중간 정도입니다. 128이에요. 그럼 중간이니까 중간 회색이 되는 거고. 전압이 엄청나게 강해요. 강해서 뭡니까? 얼마 됩니까? 250으로 점 최대 전압이 나와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픽셀은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픽셀이요. 그렇죠? 전압이 20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밝은 회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레이 스케일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뭡니까? 그 단계는 이 그라데이션 단계라 가지고 흑백 그라데이션 단계는 회색 단계는 회색이라 할게요. 회색을 총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검정부터 흰색까지 해서 256개의 회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레이 스케일이요. 얘는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칼라를 뭡니까? 뭐예요? 그레이 스케일로 바꿨을 때, 얘는 우리가 색상,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줘볼 일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칼라 피커 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이것은 이 상에서 하로 이렇게 위에 올라온 것은 명도라고 말하는 거죠. 명도가 밝아진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채도가 뭐예요? 채도가 뭡니까? 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도가 밝아진다 이렇게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루미너시티 색상이라겠죠. 이렇게 말한 거죠. 색상을 선택 먼저 해야죠. 가장 먼저 색상을 선택하고 다시 물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명도하고 채도를 선택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순서지요. 원래 쓰는 방법이요. 그렇죠? 이거 쓰실 때 항상 그러신 거예요. 먼저 뭐라 했습니까? 물감을 선택해라. 여기서. 되겠어요? 자, 이러할 때 저희는요. 그레이스 얘를 칼라로 바꿀 때 자, 칼라는 그레이 스케일을 뭐라 했습니까? 밝고 어두움 차만 이용한다겠죠.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도에 대한 이것만 반응하느냐? 아, 그레이 스케일을 이것은요. 칼라를 흑백 바꾸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뭣도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채도도 뭡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겠죠? 우리가 뭡니까? 색상을 빼는 디세츄레이트라고 있거든요. 걔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1차원적이에요. 얘만 명도에 대한 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여기 색상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작업창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new 하시고, 자, 여기 보시고, 예, 300 saved 여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빨리 만들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붉은색을 넣을 겁니다. 붉은색은 255 00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쳐놓을 거예요. 자, 뭡니까? Alt Backspace 했습니다. 그 다음 빈레이 하나 만드시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 또 옆으로 끌고 갑니다. 좀 안 맞춰도 돼요. 그냥 대충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뭡니까? 똑같이 이번에는 색상을 RGB에서 여기 있는 그린 중에 합니다. 그런데 그린은 255, 0, 225, 0이죠. B가 0입니다. 이렇게요. 완전 그린입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뭡니까? 채웁니다. Alt Backspace 채웠어요. 그 다음 옆에다 뭡니까? 똑같이 간 다음에 빈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 여기다 뭡니까? 이제 블루를 채웁니다. 블루는 00255죠. 00255가 이겁니다. 00255입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오케이 하고 여기다 채워나갑니다. Alt Backspace 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만들어서 하는 건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자꾸 해보라겠죠. 병합하겠습니다. 컨트롤 E 했습니다. 이렇게요. 선택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요. 제가 하나를 또 이것도 두플리케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비교하겠습니다. 얘를 방금 배웠던 뭡니까? 뭘 이용해서요? 저희가 이 나와 있는 여기서 컬러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겠습니다. 모드에서 이렇게 바꿔 나가요. 그레이스케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디스카드 컬러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색상에 대해서 우리가 채도 방금요 이제 아셔야 됩니다. 레드, 그린, 블루는요 밝기가 반사율 18%입니다. 밝기 같은 거예요. 명도가요. 명도가 뭡니까? 바로 뭐예요? 255, 255, 255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레드가 255, 00이었고 압이요. 밝기 압력이. 그 다음에 뭐가요? 그린이 밝기 압력이 얼마였습니까? 0, 255, 0이었습니다. 255였어요. 블루도 뭡니까? 00, 255, 255가 들어간 거예요. 셋 다 밝기가 명도가 255니까 뭔 밝기가 압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그린이 가장 밝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레드고 그 다음에 블루예요. 그레이 스케일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채도, 즉 채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무엇은요? 자, 우리가 디세츄레이트라고 씁니다. 이렇게요. 얘는요. 자,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다. 어저스트먼트 안에 들어있어요. 모두 바로 밑에 공부하고 있는 모두 바로 밑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세츄레이트 단축키 많이 쓰죠. Shift 컨트롤 U 많이 쓰게 됩니다. 얘는요. 셋 다 255, 255, 255에 뭡니까? 압이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모순이 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칼라일 때는 그랬는데 보십시오. 두 개요. 자, 그런데 이 그레이 스케일은 미안하게도 완전 흑백이라겠죠. 채널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레이라고. 그러지만 방금 여기서 말씀했던 뭡니까? 디세츄레이트는 채널이 3개예요. 4개 다 있어요. RGB 컬러라는 뜻이에요. 컬러 중에서 채도만 뺐다 그 말입니다. 채도만 뺐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뭐 명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채도하고 명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니 거기서 채도만 뭡니까? 디세츄레이트, 세츄레이트니까 채도를 뺐다 이거예요. 색상만 빼버리니까 명도 255, 255, 255만 남았다는 겁니다. 얘도 255, 255, 255. 그래서 뭡니까? 똑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무엇인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뭐라겠습니까? 바로 우리 칼라 8비트 모드에서 뭡니까? RGB 3개 중에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뭡니까?
RGB에서 R 대신에 이제 이게 뭡니까? 바로 그레이스케일로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차이를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저희가 책 보시고 있죠? 책에 보면 이제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비트맵 색상이 나오죠? 비트맵 색상은 뭡니까? 우리가 1비트짜리라겠죠? 1비트란 것은 1비트란 것은 뭐예요? 방법은 두 가지죠.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01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비트, 뭐 8비트, 4비트란 것은 우리 뒤에서 할 내용이지만 바로 뒤에서 여기서 미리 하고 갈게요. 안 하면 되죠. 뭐겠어요. 이렇게 1비트란 것은 뭡니까? 하나고 2비트란 것은 뭐예요? 이렇게 네모가 이게 비트가 두 개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봅시다. 네모 같은 네모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비트짜리라고 해요. 4비트. 그럼 1비트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뭡니까? 뭐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와 같이 뭡니까? 그 뭐들이요? 전기용품들이 그 용품들이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0101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에 여기 나와 있는 이 1비트짜리라고 그래요. 1비트. 이것을 1비트라고 말합니다. 1비트. 두 개 있으면 2비트. 8개 있으면 8비트. 8비트 우리가 이미지 봤잖아요. 여기 8비트이잖아요. 8비트. 8비트. 상단에 보이잖아요. 8비트, 8비트 이렇게요. 이것은 몇 개 있다 이것은? 8비트는 이게 8개 있다 뜻이에요. 이렇게요. 네모가 총 8개 구성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0, 1 중에서 선택하면 돼요. 이 안에는 0, 1밖에 못 들어요. 0하고 1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0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건 둘 중에 선택하니까 방법은 두 가지. 선택하고 얘도 두 가지예요. 2비트는 뭡니까? 표현할 수 방법은 네 가지다. 4다 그 말이에요. 만약 4비트는 뭐예요? 이게 몇 개 있습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뭡니까? 2의 몇 승이 됩니까? 다 해서 4, 4, 16이죠. 이게 4승이라고 말하죠. 16이다 뜻이에요. 8비트는 뭐예요? 이게 몇 개 있다? 8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몇 개? 이게 8승. 2를 8번 곱하니까 뭡니까? 얼마예요? 256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비트맵은 1비트짜리다. 1비트. 1비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01 당시 01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은 그라데이션을 쭉 봤을 때 우리가 0에서 250로 한번 봅시다. 그 뭘 쓸까요? 0에서 255 조금 밝은 회색 쭉 나가는데 바로 뭡니까? 2하고 2만 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과 255. 그럼 0은 뭐예요? 블랙이고 250은 화이트죠. 흰색과 검정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미지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듀오톤 이게 뭡니까? 비트맵 이미지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비트맵이니까 하나 또 저희가 뭡니까? 항상 이렇게 해야죠. 이미지에서 뭡니까? 이거 나와 있는 듀플리케이트를 해야 되는데 전 단축키가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요. 자, 컨트롤 플러스에서 300%, 200%, 200% 할까요? 마이너스. 자, 같이 하게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비트맵 만들어 보시면은 자, 재밌는 게 보입니다. 이게 컬러죠? 지금 보시면 채널 보십시오. 채널 컬러입니다. 자, 채널 켜놓을게요, 제가요. 채널 켜놓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비트맵이요. 이렇게. 바로 얘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요. 우리 모두 여기 나와 있는 색상 모드를 변경할 때 비트맵하고 듀오톤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비활성화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비트맵하고 뭡니까? 듀오톤은요. 그레이스케일이거든요. 흑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비트맵하고 듀오톤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무엇을요? 그레이스케일로 컬러를 바꿔야 됩니다. 컬러 사진을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한 후에 뭡니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자, 제가 볼까요? 하고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채널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보시면 활성화되어 있어요. 비트맵이요. 자,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면 쭉, 예, 우리가 뭡니까? 픽셀, 우리 인치당 보면 픽셀이 보면 72랑이죠. 이거요. 픽셀 수는 이렇게요. 쭉 나옵니다. 그때 저희는요, 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기 쭉 있는데, 수박 됐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디퓨전 뭡니까? D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 이미지안은 흰색과 검정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게 없어요. 중간 회색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회색이 없고 흰색과 검정으로만 구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비트맵 이색으로 된 이색상입니다. 두 색이라는 것은 검정과 블랙이죠. 네. 이거로 구성된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뭡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또 복제하겠습니다. 데플리케이트해서 하시고 이 이름이 만들고 싶으면은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드에서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변경하시고 변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트맵 세팅된 거예요. 예, 여기 이미지에서 이렇게 해서 비트맵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디트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사진 봤죠? 이런 사진을 봤을 거예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트맵 이미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요. 이런 식으로. 자, 자, 그 다음 듀오톤입니다. 이중톤 모드라고 하죠.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네. 이중톤 듀오톤 모드입니다. 이중톤 모드란 것은요. 지금 보시면은 얘도 똑같이 뭡니까? 흑백으로 얘가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서 할게요. 제가요. 이 사진 얘를 뭡니까? 저희는 또 하나 듀오톤 하나 디플리케이트 할까요? 이미지에서 디플리케이트에서 하나 도큐멘트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있습니다. 보시 칼라입니다. 듀오톤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흑백에다가 칼라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나와 있는 이는 뭡니까? 흑백으로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보실래요? 여기도 보시면은 듀오톤이 비활성화예요. 그레이스케일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요. 했죠? 그런 다음에 하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트맵하고 듀오톤은 뭡니까? 결과물을 그냥 우리가 막 쓰는 거예요. 사실 많이 써요. 비트맵하고 듀오톤은 그냥 작품처럼 이렇게 많이 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듀오톤 하잖아요.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이 듀오도 있고 듀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노 있습니다. 단일 색상으로 우리가 흑백에다가 칼라를 입히고 또는 뭡니까? 트리톤이 있습니다. 세 개의 색상을 입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코드톤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 뭡니까? 제가 코드는 안 쓰고 두 개만 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 듀오톤만 하겠습니다. 가지고 먼저 뭡니까? 사이언 하나 입혀놨네요. 제가요. 이름은 사이언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게요. 여기다 우리가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커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할게요. 점이 있죠? 제가 하고 싶습니다. 드래그 바깥으로. 일반 커버 같아요. 드래그 바깥으로 끌어오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내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색상이 연해지고 이렇게 하면 색상이 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이쪽은 안부고 이쪽은 명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색상이 빠지죠. 내가 이렇게 올려봐요. 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쪽에? 어두운 명부 쪽에다 뭡니까? 안부 쪽에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이언 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케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또 하나 색을 넣겠습니다. 여기다 뭡니까? 여기는 내가 옐로우 톤에 이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옐로우 계통에 사인에다가 옐로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색상 이름을 꼭 써줘야 됩니다. 여기 영어로 안 써도 돼요. 그냥 B라고 쓸게요. 상관없습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얘가 오케이 안 돼요. 얘가 색상 놓고 뭡니까? 커브를 쓸 줄 모르면 놔둬도 돼요. 그래서 쓸 수 있으면 뭡니까? 씁니다. 색상을 좀 빼주고 싶어요. 이렇게요. 이 색을요. 방금 넣었던 색을 또 높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요. 어느 부분에다가 이번에는요. 내가 밝은 영역에다가 뭡니까? 지금부터 이 색을 넣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두운 빼고 싶어요. 어두운 영역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뭡니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듀오톤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만들고 이번에는 뭡니까? 나는 자신 없어. 세 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커스텀 이용하면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돼요. 신나게 이용하면 됩니다. 변경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더라고. 어도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요. 이용해도 골라서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뭐 블랙 계통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써보십시오. 괜찮죠? 그냥 선택해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진 한번 멋있게 한번 펴내 보십시오. 이런 사진 많이 봤죠? 뭐 잡지라든지 보통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직접 안 하셔도 되고 프리셋에서 선택해 쓰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듀오톤에 대한 것을 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인덱스드 칼라 하겠습니다. 인덱스드 칼라는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의 안 쓰고 있는 색입니다. 저희가 옛날에요 모뎀을 가지고 인터넷을 할 때 그때 뭡니까 모뎀이 너무 느렸죠. 전화선을 통해서요. 그때는 지금 고속통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느리게 이 전송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인덱스드 칼라 썼다는 거예요. 색상이 256 칼라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1600만 그런 칼라가 아니라 얼마예요? 256가지 칼라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거의 안 쓴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또 이거 듀플리케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제가 얘를요 3번 하고 하겠습니다. 300% 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뭐로 바꿉니까? 거의 쓸 일 없지만 이게 나와 있는 뭡니까? 용량은 작죠. 왜요? 칼라 색이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덱스드 칼라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256 칼라니까 이렇게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칼라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요. 칼라 깨져 보이죠? 색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확대화 시켜도 뭡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얘는 칼라 깨져 보입니다. 이렇게요. 색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덱스드 칼라 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멀티 채널 그래가지고 뭡니까? 저희가 언제 쓰냐면 색분해할 때 쓰는 거예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로 색분해할 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판소에서요. 전문 인쇄소에서 실크 인쇄, 실크 스크린 인쇄나 뭡니까? 석판화에 그런데도 사용할 때 쓰는 게 뭐냐면 분해하는 거예요. 색분해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뭡니까? 저희가 잠깐요. 우리 여기 용량 한번 볼게요. 얘와 얘 용량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말한 멀티 채널, 다중 채널 뭡니까? 모두에서 멀티 채널에서 뭡니까? 이것을 채널 바꿔 가지고 색 분해할 때 쓰는 건데 저희는 뭐 별로 인쇄하신 분들한테 많이 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이거 있잖아. 인덱스 칼라 할 때 두 개 하면 용량 비교 한번 해볼게요. 용량이 어느 차이 난가 한번 볼게요. 먼저 뭡니까 저희가 했던 RGB 칼라죠. RGB 칼라는 보시면 얼마입니까? 57.1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드 칼라죠. 맞잖아요. 이것은 57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얼마입니까? 이것은 얘가 안 바뀌었네요. 300%가 체크 안 했네요. 제가 선택 안 했네요. 이렇게요. 선택해야 되겠죠. 해놓고 보시면은 19K입니다. 엄청나게 작아졌죠. 57이 19로 바뀐다는 겁니다. 용량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우리가 용량을 많이 전송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아시고 또 이제 이거 마지막에 이제 멀티 채널 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 거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지금 RGB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채널이 이것은 RGB 채널이니까 뭡니까? RGB 레드, 그린, 블루로 되어 있죠.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실컷 하기 위해서 뭡니까? 쓰는 이와 같이 멀티 채널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봤던 CMYK 있잖아요. 이하고 똑같은 색상을 띠잖아요. CMYK니까요. 합성.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서 우리가 인쇄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 마지막에 뭡니까? 저희는요, 이제 비트 심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트 심도입니다. 칼라 비트 심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한번 살짝 제 책을 한번 이쪽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명해서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측에 되는 책 진행 설명을 여기 비트 심도계였습니다. 각 픽셀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픽셀이 먼저 말씀드렸죠. 저희가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픽셀 네모 픽셀이죠. 이제 픽셀에 이제 심도라고 합니다. 만약 뭡니까 표현할 이 픽셀이 표현할 수 있는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밝기의 색상에 대한 단계라고 합니다. 만약 컬러라면은 흑백이라면 뭐예요? 그라데이션이죠. 만약 어떤 그 흑백이라고 하면 1비트라고 하면은 비트맵 이미지 아시죠? 그거예요. 흑과 백밖에 표현 못해요. 1비트니까 2의 1승 두 가지요. 검정하면 블랙. 2비트는 뭐예요? 바로 2비트라는 것은 2의 2승 즉 네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네 가지 그라데이션 색상이죠. 정말 말하면요. 4비트는 보면 2의 4승 16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색상의 밝기차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8비트는 이렇게 256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것은 이미 했기 때문에 놔둡니다. 그렇습니까? 이 앞에서 했습니다. 이며 그래서 채널당 뭡니까 뭐예요? 그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이 말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채널당 32비트 전화입니다. HDR입니다. 한다고 했죠? 여러분 HDR 혹시나 그 보정할 때 포토샵에서 32비트로 우리가 바꿔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그 비트 심도 우리 모드에서 바꾸는 게 있죠?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뭐 특히 이제 됐습니다. 이거 놔두시고 더 이것은 뒤로 빼겠습니다. 방금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저희가 이제 비트 심도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 말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되어 있을 게 8비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여자할게요. 이 여자가 뭡니까 봐요. 얘들이 8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두가 8비트, 16비트, 32비트가 있는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한 초보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초보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잖아요 항상요. 이 카메라 가지고 이것은 뭐 이 카메라는 캐논 카메라는 어떻고 니콘은 어떻고 무슨 카메라 어떻고 매일 이렇게 초보들이 그래요. 초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들 색상 가지고 막 그러면요 다 초보들입니다. 거기다가요. 고수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카메라에서 노파일로 찍혀가지고 노파일이죠 원판이죠. 이게 뭡니까 JPG로 할 때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컨버팅 할 때 그때 회사 정책이 있어요. 컬러 정책에 따라서 색상을 우리가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자, 인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무슨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그 카메라 보면 뭡니까? 뭐 풍경 모드, 뭐 인물 모드 막 있을 거예요. 그것은 JPG 사진에 하는 거지 노 파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JPG는요. 우리가 다 8비트입니다. 작업할 때는 16비트지만 포토샵에서도 16비트, 32비트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걔를 세이브하고 결과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미안하게도 뭡니까? 이제 우리가 엑스포트 시킨다 하죠. JPG로요. 내보낼 때 이제 내보낸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미안하지만 16비트라든지 32비트로 저장 안 돼요. 바로 뭡니까? 16비트밖에 저장 안 됩니다. 제가 8비트밖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된대요. 그러면 뭡니까? 그 말은 PS 파일, 작업 파일로 놔둔 거예요. 그냥. 작업 파일은 쉽게 말하면 엑스포트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못 써먹어요. 작업하는 중이다 뜻이에요. 작업할 당시는 16비트, 32비트로 해서 뭡니까? 우리가 놓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최종 결과물은요. 엑스포트 내보낼 때는요. 항상 8비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JPG가요.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저희가 JPG 사진을 뭡니까? 카메라는 무조건 JPG로 세팅하면 8비트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니까요. 엑스포트 시킨 거니까요. 그 노를 놓고 찍으라는 거 얘기했어요. 노는 내 카메라가 몇 비트냐면은 14비트 카메라예요. 엄청난 거죠. 14비트로 저장이 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데이터 파일이라고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럼 뭡니까? 16비트, 32비트로 뭡니까? 우리는 보관법에 의해서 뭡니까? 쉽게 확장해서 뭡니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2비트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ACR 어도비 카메라 노브 가면은요. 8비트 하면 16비트 선택할 수 있죠. 16비트 선택 쓸 수 있는 거죠. 내 카메라가 14비트예요. 14비트를 이용하고 싶으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노 파일로 찍으세요. 그렇죠? 아니 JPG 찍어놓고 뭡니까? 그걸 막 14비트라고 막 우기고 그래. 옛날에 우리 아시죠? 한참 카메라 뭡니까? 12비트, 14비트 싸울 때 있었잖아요. 니콘이 불 붙여가지고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 파일일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촬영하실 때는 노 파일로 찍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뭡니까? 어도비 카메라 노우, 즉 또는 뭡니까? 라이트룸에서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면요, 뭐로? 16비트로 놓고 우리가 보정을 하시고, 성능이 떨어지면은 8비트 놓고 해야 됩니다. 자, 용량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16비트, 32비트는요, 용량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8비트하고 16비트는 굉장히 나기 때문에 2배 정도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버거워해요. 컴퓨터가 뭐 성능이 괜찮아요. 그럼 뭡니까? 16비트를 절대 권장하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나는 JPG 촬영했어. JPG로. 8비트 이미지야. 포토샵에서 보정하고 싶어. 그런데 16비트로 변경하면 안 되냐? 돼요. 자, 지금은요. 우리가 뭡니까? 알고리즘이 굉장히 뛰어나요. 포토샵이요. 옛날에 좀 엉성했거든요. 지금은 8비트를 16비트로 바꿀 때 뭡니까? 굉장히 또이또이하게 바꿔냅니다. 즉 보관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채워넣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끓여드리겠습니다. 또 끓여드리네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뭡니까? 8비트고 4비트예요. 4비트 이미지를 8비트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촘촘촘촘 이렇게 할까요? 2비트로 할까요? 2비트를 4비트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이가 지금 보십시오. 없잖아요. 여기 이 사이가 없잖아요. 여기도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것을 누가 보고? 포토샵이 이것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추측을 해서 채워나가요. 이미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채워나갈 때 우리는 이걸 보관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4비트를 8비트로 뭡니까? 변경시킬 때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더 많이 채워놓지요. 맞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 거하고 이미지는 틀려요. 이미지는 컬러하고 굉장히 이 다양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는 일정하잖아요. 지금 수업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요. 책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해는요. 책이 아니고 일반 이미지는요. 이 그라데이션이 아주 복잡하다나기 때문에 그걸 채워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 채워나갈 때요. 여기서 채워나갈 때 얘를 이 빈 공간에다 이걸 채워나가는 거예요. 2비트를 4비트로 만든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채워나갈 때 이와 같이 단순한 구조에서는 정확히 채워나가겠지만 추측할 수 있으니까 변화를요. 이미지 컬러 이미지상에서는 뭡니까? 채워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채워나가는데 거의 비슷하게 채워나가지만 비슷하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8비트 사진을 JPG로 촬영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16비트로 뭡니까? 우리가
이 심도를 변경한 후에 보정을 하고 다시 내보낼 때 뭡니까? 8비트로 내보내지 마시고 아예 노 파일로 촬영해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16비트로 뭡니까? 자, 보정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어차피 8비트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 사실을 이제 보관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뭡니까? 한번 여기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8비트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8비트 맞죠? 얘를 지금부터 16비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실제 보정할 때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6비트로 이렇게 자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큰 변화는 안 보이죠? 내부적인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4가 아니라 비트 심도가 16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보정을 해요. 보정을 하면 뭡니까? 방금 여기서 봤던 보정하게 되면은 자 또 끊어오네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라데이션 보이죠? 이걸 많이 상실해요. 우리가 보정이라는 것은 JPG 보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양채를 가지고 남비를 만드는데 두드려서 막 양채를 두드려서 뭡니까? 원본 양채를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양철의 이 상태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뭐 잘려 나가고 양철의 일부 잘라내야지요. 맞잖아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를 원판에서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많이 상실해요. 계절을요. 그런데 보시면은 자 4비트하고 8비트 보시면은 4비트가 뭡니까? 총 16개에서 뭡니까? 5개, 4개 상실했다고 합시다. 그럼 12개가 될 거예요. 256개에서 4개는요. 비율상 얼마 안 됩니다. 16분의 뭡니까? 4하고 256분의 4하고는 완전 값 차이가 틀리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가능하면은 8비트를 16비트로 뭡니까? 변경한 후에 뭡니까? 그래도 아무리 뭡니까? 보관법이라지만 한 후에 뭡니까? 뭐요? 예, 보정을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 말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즉 8비트로 찍힌 사진이에요. 카메라에서. 이걸 16 보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 이미지에서 16비트로 이거 놓으시고 보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카브도 보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작업을 하신 다음에 내보낼 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보낼 때만은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절대 우리가 여기 세이브라든지 내보내기 할 때 뭡니까? 세이브 한다죠? 내보내기 할 때는 뭡니까? 미안하지만 16비트 없어요. 8비트밖에 없습니다. JPG에서는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강의가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인코딩해서 올리겠습니다. 1시간 13분짜리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